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하는 기침 예절은 물론이고 악수 말고 가벼운 눈인사나 목례로 대신하는 인사 매너가 필수가 됐습니다. 일상을 흔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 오늘도 보건당국이 발표한 지금까지의 상황 전해드리고 전문가 의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해 있던 15명 가운데 두 번째 환자인 55세 남성의 증상이 좋아져서 퇴원을 검토 중입니다. 폐렴이 호전됐고 각종 검사에서 음성을 보여서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중지됐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는 어제 집계된 1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퇴원을 검토 중인 입원 환자를 비롯해 상태는 모두 안정적입니다. 유증상자 중 414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61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두 차례 걸쳐 국내로 돌아온 우한 교민 701명 가운데 1명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700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과 경기, 전북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484곳이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할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2주 사이에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이 오늘 밤 자정부터 금지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특별 입국장을 거쳐야 하고 거주지와 연락처가 확인된 뒤에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중국 내 사망자 증가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57명이 급증해서 지금까지 361명이 숨졌습니다. 34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된 2003년 사스 때를 넘어섰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앞으로 열흘에서 2주 정도 사이에 절정에 이를 거라는 중국 전염병 권위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직 상승기에 있으며 국제적으로 폭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15명에서 더 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입원 환자의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로 이송된 우한 교민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00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일단 환자의 퇴원 소식,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상태가 양호한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입원 환자는 폐렴 증상 등이 호전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에 따라 현재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중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퇴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원 판단은 의료진이 환자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이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22일 입국한 한국인 남성으로 입국 때 검역 과정에서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다가 확진됐습니다. 당국은 또 2차 전세기로 이송한 우한 교민 326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이송 우한 교민 701명 가운데 1명만 확진 환자가 나왔고 나머지 700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한 교민 확진 환자는 1차 전세기로 입국한 28살 남성으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15명의 상태는 모두 안정적인 가운데 병원에 격리돼 검사를 받는 사람은 61명입니다. 현재까지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9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들은 강화된 조치에 따라 오늘 자정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던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박 장관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앞으로 일주일에서 10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유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감염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있고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을 잘 막아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중국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들의 동선이 복잡하고 접촉자도 많아서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12번 환자를 들 수 있습니다.
48살 중국인 남성인 이 환자는 일본에서 입국해 열흘 넘게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강릉 일대를 돌아다니며 지금까지 확인된 접촉자만 361명으로 가장 많고 결국 부인도 감염시켰습니다. 또 확진 환자 가운데 4명은 중국 우한시의 우한국제패션센터 한국관에 근무하거나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거나 방문한 이력이 있는 한국인은 5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입국해 전수조사 대상자로 분리된 2,991명 가운데 한국인 30여 명이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밤 자정, 그러니까 내일 0시부터 최근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왔던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항공권 발권 단계부터 체류 사실을 확인해 입국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되는데 별도의 전용 입국장도 설치됩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큰 틀의 계획은 나온 거고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공항 측의 대책회의 끝났습니까? 네, 중앙사고수습본부와는 별도로 이곳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관계기관들의 대책회의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6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이 세워졌는지는 회의가 끝난 뒤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일단 내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2주 이내에 방문한 적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관건인데요. 우선 중국인에 대해선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 입국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비자의 효력도 잠정적으로 정지됩니다.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들은 출발 단계에서부터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조사합니다.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2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 있는지 묻고 입국 단계에서 다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외국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 진술이 확인되면 강제 퇴거나 입국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국 절차도 준비 중이죠. 네, 맞습니다. 공항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특별 입국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과 공항 측은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에는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거쳐온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입국장에서 연락이 닿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별도의 통신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입국 절차에서 격리된 내외국인을 수용할 별도의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 공항에서 만난 이용객들은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상 시기라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한더더 제 입장에서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중국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네, 중국 상황이 워낙 심상치 않다 보니 후베이성에서 온 입국자만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 셈이지만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입국 금지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경우 한중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도 소극적인 대책만을 내놓았다는 건데 정부는 질병 진행 양상을 보고 검토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중국 주재 공관들의 비자 발급은 오는 9일까지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연장할지는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최근에 무사증 제도로 제주를 방문했던 중국인 여성이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
확진 판정이나 제주 지역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은 우한 출신이고 또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약국에서 해열 진통제를 사는 등 제주 시내를 활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제주 시내를 활보했다. 확진 판정받은 중국인 여성의 동선이 확인됐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52살 A씨는 21일부터 25일까지 제주를 여행했는데요. 이 중에서 지난달 24일과 25일 동선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25일은 호텔에서 나와 시내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한 일정 외에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24일인데요. 오전 9시쯤 호텔에서 나와 시내버스로 1100고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후 공항이 있는 도두동으로 이동해 점심을 먹고 주변을 여행했습니다.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는 제주도심을 활보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누에마루 거리에서 약국과 옷가게, 편의점 등을 순서대로 다녀갔습니다. 네, 그리고 약국을 들러서 해열제를 샀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확인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저녁 6시 반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약국에서 해열 진통제를 구매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약사의 진술과 A씨 딸의 말을 종합한 결과 당시 이상 증상은 없었고 지인에게 주려고 기력회복제와 해열 진통제를 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열 진통제를 살 때 A씨는 약사에게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같은 약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양저우 출신으로 알려졌던 A씨는 우한 출신으로 기차로 양저우까지 이동한 뒤 비행기로 제주로 들어온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발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을 갖고 여행했다는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A씨 동선이 확인되면서 제주도는 자가격리 조치한 호텔 직원 5명 이외에 버스 운전기사와 옷가게 점원, 편의점 직원 등 4명을 추가로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격리 대상은 모두 9명인데 이상 증상이 없으면 5, 6일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또 편의점 점주 등 3명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6일까지 자가격리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A씨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A씨가 지난달 22일 우도 등을 다녀간 경로, 또 23일 면세점 등을 방문한 일정을 면밀히 파악해 추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을 앞두고 있는데 제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비자 발급 없이 제주도에 들어갈 수 있는 무사증 입국 제도는 내일 0시부터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인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인에게 관광 목적 단기 비자 발급 중단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제주에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해 기준 무사증 제도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이 107만 명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제주도 내에서는 무사증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요. 중국인 관광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지역 경제 침체 우려도 있지만 일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과 경기, 전북의 유치원 393곳과 초중고 학교 91곳 등 모두 484곳이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과 전북, 수원, 부천에서는 개학 연기와 휴업 명령을 내렸고 고양은 개학 연기와 휴업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8번째 확진 환자가 지역의 대형마트와 목욕탕 등을 거쳐간 전북 군산의 경우 유치원 59곳과 초중고 79곳 등 138곳이 개학 연기나 휴업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 대학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모든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지금이 고비라는 인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건 부득이한 조치였다면서 경제보다 국민 안전을 앞에 두고 방역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지금이 중요한 고비다. 대통령이 지난주 현장 방문 등에 이어서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각별한 대응을 강조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얼마나 더 확산할지 또 언제 상황이 종식될지 알 수 없다면서 지금이 가장 큰 고비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듣겠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중요한 고비라는 인식하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 경보는 아직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되 실제 대응은 심각 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범정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방역망에 작은 구멍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아동 이용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외에서 무증상자가 확진자로 판명되는 사례와 이 무증상자의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이런 작은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관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에 대해서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문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고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이웃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고 연대할 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세계 각국도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보다는 국민 안전을 우선해 두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설명은 정부가 중국 눈치 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미루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격리 조치나 의료진의 참여 등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 또 관광업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은 바이러스와의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기세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확산세가 앞으로 2주 정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에서의 확산세 앞으로 2주 정도 더 간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중국의 권위 있는 전염병 전문가인 중난산 공정원 원사가 한 예측입니다. 이 중난산 원사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상승기에 있으며 앞으로 10일에서 2주 정도 사이에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또 중국 전역에서는 아니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폭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난산 원사는 지난 2003년 사스 퇴치에 공을 세워서 중국인들에게는 아주 신뢰가 높은 호흡기 전염병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중난산 원사는 6일 전인 지난 28일에 앞으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이후가 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 기간을 다시 열흘이나 2주라면서 더 늘려잡은 셈입니다. 아무래도 6일 전보다 오늘 예측이 더 맞을 텐데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콩의 한 전문가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만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지난 25일 기준으로 이미 7만 5천 명을 넘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상황이 가장 심각한 우한과 또 후베이 지역부터 진정을 네.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이곳에 임시 야전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우한시 외곽에 지은 1000병상짜리 임시병원에서 환자를 받고 있다. 이렇게 CCTV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군 의료진 1,400명을 지금 투입해서 우선 중환자부터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1,500병상짜리 임시병원을 우한에 하나 더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시병원을 지었지만 초기에 지으려고 계획했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우한 지역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감당이 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그래서
이런 조립식 야전병원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서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수도 베이징에도 과거 2003년에 쓰던 샤오탕산 임시병원이 있는데 이것을 개조해서 이번 주 안에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보도입니다. 또 남북 푸젠성, 또 최북단 헤이룽장성의 하얼빈시에도 이런 임시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한과 후베이 이외의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한 곳들 어디입니까? 전체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8개가 확진자가 이미 각각 100명씩을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500명이 넘는 곳도 4곳인데 저장성, 광둥성, 허난성, 후난성 등입니다. 대부분 우한과 거리상으로 가깝거나 조금 멀더라도 교류가 아주 많은 지역들입니다. 사망자의 경우는 우한과 후베이에서 전체의 97%가 나왔고 나머지 지역이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도 베이징은 확진자가 190여 명 수준이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이 춘제 연휴에 고향을 갔던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귀경을 한 상태여서 대도시에서의 접촉과 감염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 각 출입구에서도 이제 발열 검사를 시작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만약 체온이 높으면 언제든 곧바로 격리 조치가 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춘제 연휴가 끝나고 오늘 처음 개장을 한 중국 상하이 증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8%대의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달 23일보다 8.73% 급락을 한 2716.70으로 개장을 해 8.13% 하락한 채 오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에선 개장과 동시에 3,000개가 넘는 종목이 가격 제한폭인 10%까지 떨어져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하한가는 겨우 면했지만 9% 이상 떨어진 종목은 3,200개가량에 달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지 시각으로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산타클라라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9번째 확진자가 최근 우한을 다녀온 여성이며 입원이 필요할 만큼 아픈 상태가 아니라 현재 격리 조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것은 2번째지만 첫 번째 환자와 2번째 환자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 뉴스가 퍼지자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얼마 전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됐던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모바일 메신저로 유포된 내용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에 확진 환자가 이송됐지만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들었다는 말로 믿음을 삽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방역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확인된 사실을 숨김없이 발표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인터넷에서는 확진자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 논란이 됐습니다. 5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유출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증상이 있어도 신고를 꺼리게 되거나 접촉자를 찾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됨으로써 불필요한 차별이나 또 이런 과도한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경우 역학조사에 대한 충분한 협조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한편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아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사건을 보건복지부 관할인 세종경찰청에 배당했다. 유출된 공문서가 서울 성북보건소에서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 편의를 위해 서울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경찰은 문건의 유포 과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가 중요한 지금 혼란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경찰은 마스크 매점 매석 우려와 관련해서도 사태가 심각해지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건은 없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관련 부처에 고발을 요청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매점 매석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해 지하철역에 마련한 무료 마스크가 30분 만에 동나고 또 세정제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며 시민의식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역과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으며 어제 기준 보유량은 600만 개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배포 마스크는 안내문을 붙여두고 역무원한테서 받아가는 식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이번엔 전문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나온 상황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입원 확진자 증상이 호전돼서 아직은 검토 중입니다만 퇴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단 증상 관리가 치료의 어떤 방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마 오늘 들었던 뉴스 중에서 가장 반가운 뉴스였고요. 예. 아마 지금 본의 아니게 바이러스에 노출돼가지고 투병 중인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 가끔 언론에 나오는 치사율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덜컹하셨을 텐데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치료가 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이러스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보존적 치료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이른 시기에 발견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폐렴이 심각해지기 이전에 지금 실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는 없지만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됐던 몇 가지 항바이러스제가 실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사용됐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좀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세계 각국에서 지금 비슷한 치료를 하면서 호전되었다는 사실들을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유례가 드문 일이긴 합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 의학 논문집으로 거의 중계되다시피 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만큼 이번 사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의학계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태가 이제 많은 국민분들께서 약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독감하고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 독감에서 8,500분이 안 좋게 됐다는 네네.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독감의 치사율은 0.05%, 0.01%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병원 가기가 굉장히 쉽고 또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를 굉장히 병원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 몇 년 동안 독감 때문에 입원시켜본 경험이 없습니다. 반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만 봐도 한 2% 그리고 중국에 아주 위중하시던 분, 아까 심각하시던 분 말고도 아주 위중하시던 분이 500분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치사율이 한 4~5%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보름 정도 만에 이제 상태가 호전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정도면 좀 빨리 회복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 사례도 한 보름 정도,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고열이 있으면서 이 병의 특징이 이제 중국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한 4분의 1 정도가 폐렴으로 진행된다는 보고를 했었고 약 한 2% 정도는 좀 이제 안 좋게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쾌차하기를 기원하지만 반드시 그렇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고 지금 더욱이 이 전파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좀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 방침을 잘 따르셔야 되고 국민분들께서도 예기치 못하게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위생 환경을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현재 지금 독감이 유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네. 독감이 유행 중이기 때문에 독감 예방을 위해서라도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현재 그 상기도 감염 증상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빨리 치료하시는 게 오해의 소지를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입원 환자 좀 호전됐다, 이렇게 뭐 퇴원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태국에서 좀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태국에서 이제 독감하고 에이즈 혼합 치료제를 투입을 했더니 양성에서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사스 바이러스 치료제로 이제 실험적으로 사용됐던 항바이러스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아마 임상 실험을 했었는데 긍정적이지 못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다른 치료가 없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좀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의학적 용어로 케이스 리포트, 이제 실험 효과가 있었던 사례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좀 더 광범위하게 인정되려면 좀 더 많은 케이스가 모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썼던 그 약들은 이제 우리가 썼던 독감 약이랑 좀 약간 다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와서 네. 우리 몸에 있는 그 물질들 이용해 가지고 증식한 다음에 이제 날아갑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제 블록하는 약, 이렇게 차단하는 약이기 때문에 에이즈 치료제도 비슷한 방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에이즈 치료제를 여러 가지 약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아마 시도해 본 것 같은데 아마 큰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환자들도 과연 효과가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자가격리와 관련된 정부가 새로운 격리 기준 대응 지침을 밝혔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밀접 접촉자 또 일상 접촉자 구분을 없애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4일이라는 시간도 좀 궁금하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 잠복기를 우리가 14일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밀접 접촉자만 저희가 보건 당국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이었는데 일상 접촉자들은 이제 본인이 전화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좀 감시라든지 이 관리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최근에 임상 증상이 없으면서도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지 우려가 되는 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이나 방역 당국이 굉장히 많은 힘을 소모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 뒤따라갈 수 있을지 우선 걱정이 되고요. 일선 보건소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방역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지금 보건소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진료부터 이런 걸 약간 좀 미루고 여기에 집중하는 보건소들도 있고 어떤 보건소는 그냥 계속 또 평범한 일을 또 하고 있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일단 아마 환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좀 지침을 내려주면은 보건소에서는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기 좀 어려운 면도 있거든요. 늘 하던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수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분들이 이제 아마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2m 이내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 환자가 뭐 기침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가격리를 할 때 그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좀 중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까요?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게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모두 바이러스를 복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한 분이라도 있을까 봐 저희가 이렇게 자가격리를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협조해 주셔서 일단 뭐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아마 지금 정부에서 자가격리를 권장하시는 분들은 지침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개인적 접촉을 좀 자제해라, 아니면은 개인 위생용품을 별도로 이제 관리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분들은 스스로 자가격리를 좀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현재 정부 통계에서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의사협회에 가보시면은 자가격리 지침서 같은 게 이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침구류 같은 것도 90도 이상 좀 고열로 좀 빨아주시고, 그다음에 수건 같은 것도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 섭취 문화가
반찬 같은 걸 좀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배제해가지고 각각 개별적으로 좀 드실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그런 아주 세밀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하셨는데 결국 12번 확진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물론 네. 중국 국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동선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보건당국끼리 어떤 공유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요. 방역망 밖에 좀 놓여 있다 보니 이런 좀 허점 아닌 허점이 좀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지금 저희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하고 있습니다. 네. 그 DUR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에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갔다 오신 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접수할 때부터 자동으로 이제 저희가 뜨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접수 당일부터 우리가 이분이 위험한 지역에 갔다 오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외국인 국적 분들은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험 적용이 아니신 분들은 사실상 일일이 수작업으로 저희가 이제 할 수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현상이 과거 메르스 때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식당이라든지 다중 이용 시설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료기관은 지금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 안내문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중 이용 시설 그런 데서는 자영업자분들은 약간 소극적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요거는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중국을 갔다 오신 지 14일 정도 되신 분들은 자가격리를 권장합니다.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런 멘트들을 곳곳에 부착하시면은 일단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마스크들은 다 쓰고 계시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이제 뭐 중국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네. 홍보물에도 부착되어 있으면은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부가 이제 후베이성 쪽에서 그쪽이 아무래도 우한시가 후베이성에 속해 있고 그쪽이 발원 지역으로 의심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오는 분들을 이제 입국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조치가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역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이 전문가 집단은 이제 초기에는 좀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쯤에는 이미 결론이 내렸죠. 그 대부분의 의견은 중국 전역을 조금 이제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이 내렸고 그래서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대한감염학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강력하게 권고문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정주 지역, 의사협회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은 그리고 상해 인근의 난징 지역까지, 남쪽으로는 이제 마카오, 홍콩 근처에 광주까지 이게 아마 교통이 굉장히 원활한 지역이었나 봐요, 우한이. 그래서 중국 전역으로 이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베이성만 제한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 우리 유입되는 모든 환자들을 완전히 걸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럼 제한의 범위를 넓혀도 좋겠다 이런 정도 넓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넓혀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사태 발생하고 나서 이제 비말, 침방울로 인한 감염을 가장 많이 강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 씻기, 뭐 마스크 쓰기 정도 이렇게 알려졌는데 중국 내에서 대변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경로도 지금 제기가 됐거든요.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원래 섭취하게 되면은 위장 감염을 좀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가 대변으로 배설되게 되어 있고요. 이 사례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대변으로 배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개 의료기관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배설물 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근데 발열인 상태에서 사회에 노출됐을 경우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이런 발열 현상이 관찰될 경우에는 배설물이 배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손 위생 같은 거를 굉장히 청결하게 하시면 어느 감염은 예방될 수 있고 주 전파 경로는 비말에 의한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배설은 어차피 손만 열심히 씻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 씻기,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제 최근에는 좀 겨울치고는 온화한 날씨였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추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추워지면 좀 이게 바이러스가 뭐 증식하는데 뭐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좀 안 받고 싶었는데 사실은 아마 이 연구도 좀 있었나 봅니다. 2010년도에 연구가 있었는데 추운 겨울에 이게 추운 온도, 그다음에 건조할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좀 더 오래 생존하더라. 그래서 뜨거워지고 습기가 좀 많으면 좀 더 약해지더라.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과거 사스 때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요. 근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같은 경로를 겪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끝으로 뭐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개인 면역에 따라서 조금 이 증상이 왔을 때 바이러스를 받았을 때 좀 다를 수 있느냐는 부분과 또 한 가지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병원 가기가 꺼려지는 상황이잖아요. 두 가지 질문을 좀 한꺼번에 드리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대처를. 개인 면역은 이제 높을수록 이 소량의 바이러스는 이제 퇴출시키는 게 당연히 좋은 것이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한 식사 생활하고 충분한 휴식, 뭐 수분 섭취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면역은 좀 약간 역설적으로 네. 오히려 그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해서 심각한 경우에는 오히려 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꼬집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성질환자분들 중에서 지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걸 약간 보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은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된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은 좀 심각합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안전한 거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저희 의료계하고 정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파력도 강하고 중국에서 계속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방어하지 못한다면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빨리 오셔가지고 약을 좀 확보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렴 예방주사 같은 것도 좀 맞으셔서 면역력을 좀 확보해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지금 지병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빨리 치료를 해 두셔서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면역력이 좀 좋을 때 네. 혹시라도 오르는 그런 사태에 대처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요. 지금 아마 대한의사협회도 현재 그 경계 단계로는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심각 단계로 좀 올려서 왜냐하면 이게 한두 달에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몇 달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정부 당국도 좀 장기전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와 또 당국을 향한 두 가지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ree, two, one.
네, 내일 밤에 중부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퇴근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눈이 그치고 나면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도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눈과 추위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아침에도 눈 내린 곳이 있었는데 내일은 퇴근길에 많은 눈이 예보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퇴근길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백령도와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저녁이나 밤에는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1에서 5cm로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내일 밤사이 그치겠지만 퇴근길과 다음 날 출근길까지 빙판길 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눈이 그치고 나면 모레 아침엔 한파가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눈이 그친 뒤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강력한 한기가 유입될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로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도 발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 그동안 포근했던 날씨 탓에 온도차가 심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감기와 독감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약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경쟁하듯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접촉 선거 운동을 자제하자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은 정부가 내놓은 조치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거네요. 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 조치를 늑장, 부실 대응이라고 평가한 뒤 중국 전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마스크를 싹쓸이해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고 분석하면서 대응책도 제시했습니다. 우리 마스크, 우리 국민이 먼저 충분히 써야 합니다. 국내 마스크 해외 판매를 자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수량 및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중국인 국내 입국을 금지하자는 청원이 이미 65만 명을 넘어섰다고 언급하면서 이게 진짜 민심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은 한국당과는 결이 다른 거고요. 네, 방역에 강조점을 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악수 같은 접촉 방식의 선거운동을 피하라고 했다면서 특히 개소식 등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미루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는 관광업 등을 선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능한 이른 시기에 당정 간의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대책 특위를 설치해 여야가 총력 지원에 나섰던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특위를 함께 설치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총선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결국 불출마하기로 선언했죠? 네,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어 몸부림쳐봤지만 이제는 멈춰설 시간이 된 듯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같은 날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적격 여부 결론을 내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정밀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증이 진성준 간사는 오늘 송 전 부시장의 출마 동기 등이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블랙리스트 문건에 이름이 없다는 의혹을 받는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는 자신이 사법농단 피해자로 진술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개혁의 의지를 더 보이고 검찰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억지를 지금 현재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가 하면 한국당 역시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비례 위성 정당이죠. 미래한국당 대표가 정해졌다고요? 네,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사선 한성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한 의원에게 대표직을 제안했고 합의 추대 형식을 거쳐 대표로 선출할 계획이라고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 의원 역시 YTN과 통화에서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는 게 자유한국당과 총선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서 대표직을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모레 열리는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단 대회 전에 한국당에 탈당계를 내고 당적을 옮길 예정입니다. 다만 한 의원을 제외하고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현역 의원 가운데 몇 명이 미래한국당으로 옮길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이번 주 안에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오늘 당 대표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에 실무진 비공개 회의가 마무리가 되면 황 대표와 직접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양당 간의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선 공천권이나 지분 요구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해왔던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보도자료에서 나 의원이 MBC 기자와 뉴스타파 대표, 기자에게 각각 3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수많은 비리 의혹에도 나 의원이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언론에 유감이란 반응을 보이더니 적반하장식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채널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N번방이라는 이름으로 퍼지고 있는 채널을 단속하고 또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자들의 실명과 함께 낯뜨거운 영상물이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또 다른 음란물을 원하는 글이 올라오자 다른 대화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6,000명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유사 N번방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수천 건의 불법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이런 대화방은 텔레그램에서만 수백 개 이상 성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초. 유명 불법 성인 사이트 소라넷 등이 적발되면서 해외 기반이자 정보 보안이 철저한 텔레그램 메신저로 둥지를 옮긴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운영자들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얻은 노출 영상물을 1번방, 2번방 등으로 나누어 팔기 시작해 속칭 N번방이라고 불렸습니다. N번방은 유사 대화방까지 만들어내면서 남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여성 단체들은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미 주요 가해자들은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의 연령대는 대부분 중학생 정도부터 시작되는 청소년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 정도까지가 피해자 연령대입니다. 이들이 유통 채널로 악용한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고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본사 측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국제 수사 공조를 통해서 텔레그램 본사 측에 가입자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텔레그램 본사가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경찰은 채널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 N번방 홍보나 금품 거래에 가담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이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외국어 영화상과 오리지널 각본상 2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에 우리 시대의 슬픈 모습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느 나라나 이제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되게 가파른 계단이 있죠. 예, 여기 로얄 엘버트 홀에도 좀 계단이 되게 많아서 땀이 막 날라 그러는데. 예. 근데 이 패러사이트도 계단 영화예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요약하면은
계단을 올라가려 했던 한 가난한 남자가 계단을 오히려 내려가면서 끝나는 얘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시대가 담고 있는 슬픈 모습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죠. 국내 확진 환자가 어제까지 집계된 1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들 상태는 모두 안정적입니다. 유증상자 가운데 414명이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해제됐으며 61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해 있던 15명 가운데 두 번째 환자인 55세 남성의 증상이 좋아져서 퇴원을 검토 중입니다. 폐렴이 호전됐고 각종 검사에서 음성을 보여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중지됐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추가 확인된 확진자들의 동선이 복잡을 하고 접촉자가 많아 사태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출발지의 항공권 발권 단계부터 방문 경로를 확인하고 입국대 건강 상태를 허위로 진술할 경우에는 강제 퇴거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 제주도에 입국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대상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입니다. 관광 목적 단기 비자 발급 중단도 검토하기로 해 중국인 관광객 입국이 사실상 금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유통 단계에서 매점 매석으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포근했던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린 뒤 최고 강력한 한파가 찾아와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면역력 약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가운데 한 명이 증세가 좋아져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루 사이 새로운 환자 발생도 없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상태가 부쩍 좋아졌습니다. 폐렴 증상도 거의 사라졌고 몸속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중단하고 상태를 관찰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상적인 증상이 호전이 되고 그리고 24시간 간격으로 PCR 검사를 해서 2번 음성이면 퇴원하는 걸로 현재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퇴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퇴원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증상도 그렇고 또 검사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사라진 걸 2번 확인하고 퇴원을 하기 때문에 사회 복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루 사이 새 환자 발생 소식은 없었습니다. 검사 대상자 490명 가운데 지금까지 확진 환자는 15명이고 414명은 음성이 나와 격리가 풀렸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두 번째로 입국한 교민 33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있던 7명도 바이러스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한에서 들어온 교민 701명 가운데 확진 환자는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일 입국한 2차 우한 교민 326명에 대해 입국 전수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귀국 당시 증상이 있어 먼저 검사를 받았던 유증상자 7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차로 입국한 368명에서는 28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고 13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로써 입국 교민 가운데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는 1명, 나머지 교민들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항공권 발권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일 새벽 0시부터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 제한에 들어간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한 기존 비자 효력도 잠정 중단하며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도 내일부터 일시 중단합니다. 현재 주중 공관의 비자 발급은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 최대 고비가 될 시점을 꼽았습니다. 네, 부처 관계자들과 진행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유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감염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있고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을 잘 막아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중국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15명이 나온 가운데 군은 최근에 중국을 다녀온 청년들의 징병검사를 연계시키는 등 감염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네, 또 장병들의 자체 격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첫 징병검사가 시행됐습니다. 실내에서도 징병검사자들은 예외 없이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굳이 이식 안 하고 그냥 손발 잘 씻고 그런 것만 마스크 잘 쓰고 다니거나 이제 외출하고 나서 이제 손발 자주 씻고 그런 거 기본적인 것들만 잘 시켰습니다. 발열 등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이 발견돼 집에 돌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234명을 사전에 파악하여 귀국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11명을 우선 연기 조치하였고 국방부 청사에서도 출입자들의 체온을 일일이 재며 의심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외에도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 지역의 부대는 야외 기동 훈련을 잠정 중단했고 다음 달 2일 개시하기로 했던 예비군 훈련 기간도 한 달 넘게 늦췄습니다. 해외를 다녀온 장병 격리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중국 말고도 홍콩, 마카오를 다녀와도 격리하고 본인이 아닌 가족이 여행했더라도 마찬가지로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격리 중인 장병들은 처음 120여 명에서 현재 800여 명까지 크게 늘었지만 아직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는 없습니다. 격리 인원이 증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중에 해당 국가를 방문한 인원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기준을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군은 그러면서 장병들의 외출과 휴가를 전면 제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의 국내 유입을 막는 데 주력하면서 감염 차단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 전북의 유치원 393곳과 초중고 학교 91곳 등 모두 484곳이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과 전북, 수원, 부천에서는 개학 연기와 휴업 명령을 내렸고 고양은 개학 연기와 휴업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유치원 1곳과 초중고 8곳 등 9곳이, 경기도는 수원과 부천, 고양의 유치원 333곳과 초중고 4곳 등 337곳이 개학 연기나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8번째 확진 환자가 거쳐간 전북 군산의 경우 유치원 59곳과 초중고 79곳 등 138곳이 개학 연기나 휴업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 대학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모든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할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마스크 가격까지 들썩이자 정부가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스크 매점 매석 상황이 심각해지면 수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필수품인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마스크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고 이를 틈타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5만 원 정도 하던 마스크 60개 상품 가격이 최근 6배나 올라 수십만 원에 팔리기도 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매점 매석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고 적발되면 처벌하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온라인 시장과 총판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한 발 더 나가서 국민의 안전을 미끼로 한 마스크 폭리 행위를 수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매점 매석과 관련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관계기관 등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단속 방안과 함께 마스크 공급 안정책도 내놨습니다.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국민 생활 안정을 해칠 경우 정부가 생산 계획을 수립해 사업자에게 지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심각한 마스크 수급 안정 저해 시에 물가 안정법에 따라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강구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강력한 단속 방침에 안정적인 공급 대책까지 나오면서 마스크 대란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서울시가 중국 우한에서 지난달 13일에서 25일 서울로 들어온 외국인 205명 가운데 출국 여부와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원이 6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05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자치구와 공유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이들이 입국할 때 신고한 주소지를 현장 방문해 확인했습니다. 205명 가운데 185명은 중국인으로 이 가운데 39명이 출국했고 101명은 능동 감시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65명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법무부,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가장 우려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일 겁니다. 서울시가 추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하철을 매일 멸균 소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행 전 소독 작업이 한창인 지하철 내부. 방역복 차림의 사람들이 액체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메르스와 사스도 멸균 처리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 용액입니다. 미국 기술인데 서울 지하철 차량과 역사 등을 이렇게 소독하려면 하루에만 1,600만 원이 듭니다.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비상 상황 속에서 그것도 바로 적용하도록,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멸균 작업을 하더라도 의자나 손잡이 등은 별도로 소독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운행 시간을 맞추려면 신속하기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배 이상이 늘어서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거는 역사 차량 전체가 다 마찬가지고요. 지하철 다음 가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내부 곳곳이 요주의 대상입니다. 쓸고 닦고 소독해야 합니다. 아이고, 되게 말끔하게 하시네요. 예? 이왕하는 거니까. 이왕하는 거니까. 버스 내부에는 비상용 마스크와 손 세정제도 비치돼 있습니다. 방역 현장에서는 서울시와 버스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독제가 구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거든요. 지금은 되는데 뭐 이제 TV도 보니까 지금 제작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하루 8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600만 명이 탑승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객이 아직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첨단 방역기술 도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중교통에 대한 불신을 막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도 근본적인 방역 대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여파에 따라 경찰도 당분간 음주 단속 방식을 일제 검문해서 선별 단속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속출함에 따라 기존과 같이 음주 측정기를 사용한 일제 검문 대신에 음주가 강하게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만 골라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과거 메르스가 퍼질 때처럼 신종 코로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에 맞춰 근무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이런 지침의 시행 기간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여야 정치권은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모두 동반 하락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여야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가 유일합니다.
서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데다 오늘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수립을 위한 최고위급 협의를 시작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누차 밝혔습니다. 조율 없이 다른 대책을 내놓으며 오히려 혼선을 부추겼습니다.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하트 모양으로 악수를 대신하겠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국가적인 긴급 상황에서도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실망한 민심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주 만에 1.9%포인트 떨어진 38.5%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도 2.8%포인트 하락한 29.3%로 집계됐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피로도를 느낀 무당층은 지난주 9.9%에서 3.1%포인트 상승한 13%로 늘어났습니다. 국민들은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확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리며 45%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 오른 50.3%로 집계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가 361명으로 증가하면서 2003년 사스 사망자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 0시 현재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7,205명, 사망자는 36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2,829명, 사망자는 57명 늘어난 것으로 늘어난 사망자 57명 가운데 56명이 발병지인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2,296명이 중태며 의심 환자는 21,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18만 9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15만여 명이 의료 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사스 당시 중국 본토에서는 9개월에 걸쳐 5,32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349명이 숨졌습니다. 홍콩 의료진들이 중국 본토와 국경을 맞댄 지역을 전면 봉쇄하라며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3년 중국발 사스로 큰 피해를 봤던 홍콩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반중 시위가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홍콩 의료계 종사자들이 파업 지지 서명을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닷새간 이어질 파업에는 현재 3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콩 공공병원 임직원연합체는 지난주 찬반 투표 결과 찬성 99%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의료진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홍콩에 인접한 중국 본토 국경을 폐쇄하는 등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홍콩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hese strikes will make the government respond to our 5 demands. Most importantly, to stop the spread of coronavirus in Hong Kong. 파업에 들어간 홍콩 의료진은 일단 응급 서비스가 아닌 업무부터 중단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료진 중 일부가 파업에 참여했지만 국경 폐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8천여 명이 추가로 파업에 가세할 전망입니다. Yes, they should definitely close the border. Like if they don't ban people with the new coronavirus from getting into Hong Kong, all medical work is meaningless. 신종 전염병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공포는 지난 2002년 말 사스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홍콩과 인접한 중국 광둥성에서 사스가 발병한 이후 금세 홍콩까지 퍼지면서 감염자 약 2,000명 중 3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 사태가 소강 사태를 보이던 반중국 시위를 재점화하는 촉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신종 코로나 대응에 대해 공중보건의 관점 외에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일련의 조치를 볼 때 람 장관이 홍콩 민의보다 중국 정부에 굴종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춘제 연휴가 끝난 뒤 오늘 처음 개장한 중국 상하이 증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약 8%의 폭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달 23일보다 229.92포인트, 7.72% 폭락한 2,746.61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8.73% 폭락하며 개장한 뒤 낙폭을 축소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도쿄 증시의 니케이 225 지수도 오늘 지난주 금요일보다 1.01% 급락한 22,971.94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지원을 제안했던 미국이 중국 측으로부터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했는데 진단 기법과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국립전염병연구소의 연구진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부터 순수한 바이러스 샘플을 얻은 것으로 바이러스가 확보되면 진단 기법과 백신 개발, 바이러스 독성 규명에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Aver isolato il virus significa avere molte più opportunità, molte più chance di poterlo studiare, capire.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중국 이외의 20개 이상 국가에서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비상사태에 직면한 세계 각국은 속속 중국 우한에서 자국민을 철수시켜 격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객기로 우한에서 도착한 자국민 238명을 나투나 제도에 2주 동안 격리시켰습니다. 프랑스와 영국도 우한에서 자국민을 추가로 철수시킨 뒤 2주간 격리 조치했습니다. 러시아도 자국 공군 군용기들을 투입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심각한 중국 내 도시들로부터 자국민들을 대피시킵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중국을 돕길 바라지만 중국이 미국의 지원 제안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전염병 전문가팀을 중국에 파견하는 등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We are urging China. More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are the most important steps you can take toward a more effective response. 미 백악관은 이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미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세계적인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과학자들이 백신 개발에 노력하지만 성과를 내긴 쉽지 않습니다. 2003년 창궐한 사스와 2015년 메르스도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홍콩 언론은 홍콩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 전 단계라며 상용화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백신을 만들었는데 실험실에서는 그게 작용할 거라고 우리 몸이 그거에 대해서 항체를 잘 못 만들어내면 백신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중국과 호주 연구팀은 각각 바이러스를 환자 몸에서 분리하고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첫 번째 확진자에게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바이러스의 배양에는 보통 2,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배양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바이러스 배양에 성공하면 표면 항원을 분리해 백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백신이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해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백신 성능의 관건입니다. 상용화 전 동물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임상시험에서 인체 부작용은 없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도 봐야 합니다.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백신 개발에 성공해도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백신이 듣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스와 메르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잦아 백신 개발이 더 까다롭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아파트 청약 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온라인 청약 시스템이 오늘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영 첫날 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이용자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때는 입주자 공고문을 확인하고 견본 주택을 방문한 뒤 아파트 투유라는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새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을 이용하게 됩니다. 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온라인 시스템도 새로 개편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미리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 수 등을 직접 계산해 가점을 입력했지만 새 시스템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계산 착오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 10명 가운데 1명꼴로 계약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청약 신청 화면 전환 단계가 10단계에서 5단계로 줄고 앱을 내려받지 않아도 모바일에서 쉽게 청약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국민은행 청약 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수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첫날 접속자가 몰리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버가 다운되면서 불통 사태가 빚어졌고 접속 지연도 잇따랐습니다. 모의 테스트 결과 전날까지도 무리 없이 시스템이 작동하였는데 오픈 초기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청약은 오는 13일 이후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청약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첫 관문인 아이오와주 코커스, 즉 당원대회가 현지 시각 3일 밤 7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전체 대의원은 4,750명이며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 선출되는 대의원은 전체 약 1%인 41명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오는 6월까지 각 주별 경선을 마치고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11월 대선에 나갈 민주당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 가운데 하나인 호주 오픈의 강에서 이른바 호주 오픈의 사나이로도 불리는 노바크 조코비치가 이번에도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라이벌 나달을 제치고 세계 랭킹 1위 자리도 되찾았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테니스의 현재 조코비치와 테니스의 미래로 꼽히는 팀의 맞대결. 갈로브로 상대한 조코비치가 먼저 1세트를 따냈지만 젊은 패기로 무장한 팀에게 2, 3세트를 연이어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조코비치는 서브 제한 시간 초과로 포인트를 내준 뒤 심판에게 항의하며 심리적으로 흔들렸고 설상가상으로 몸놀림마저 급격히 둔해졌습니다.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백전노장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노련미를 바탕으로 4세트를 따냈고 승부처였던 5세트에선 팀의 서브 게임을 가져오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4시간에 걸친 풀세트 혈투에 마침표를 찍은 건 조코비치였습니다. 2년 연속 이 대회 정상에 오른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도 8번으로 늘렸습니다. 메이저 대회로는 통산 17번째 정상 등극에 성공한 조코비치는 세계 랭킹에서도 라이벌 나달을 제치고 다시 1위로 복귀하는 격경사도 맞았습니다. I've had that privilege to win this big tournament for 8 times and start off the season with a Grand Slam win, significantly boosts your confidence.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시작된 조코비치, 나달, 페더러 등 이른바 빅3의 메이저 대회 우승 독식도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팀은 우승 문턱에서 20대 돌풍을 멈췄지만 이번 대회 8강에선 나달을 꺾고 결승에선 조코비치를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며 메이저 대회 우승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com이 토론토의 개막전 선발 투수를 류현진으로 예상했습니다. MLB.com은 류현진만큼 등판할 때 팀 승리 가능성을 키우는 투수는 없다며
류현진의 개막전 선발 출격을 점쳤습니다. 토론토는 우리 시간으로 다음 달 27일 새벽 보스턴을 상대로 홈에서 개막전을 치릅니다. MLB.com은 류현진과 맞설 보스턴의 선발로는 크리스 세일이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프로농구 SK의 최준용 선수가 무릎 인대 파열로 8주 이상 코트에 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KCC와 경기 도중 왼쪽 무릎을 다친 최준용은 병원 진단 결과 내측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SK 측은 치료와 재활에 8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최준용은 빨라야 플레이오프부터 출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SK는 주전 가드 김선영도 지난 1일 DB와의 경기 도중 오른쪽 손등이 골절돼 3주 이상 빠질 예정이어서 선두권 싸움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네, 어느덧 내일이면 절기상 입춘에 접어들지만 절기와는 반대로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며 더 추워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낮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영상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내일 아침 강추위가 예고되면서 현재 강원 북부와 산간 지역,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동쪽 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입춘인 내일은 추위 속에 곳곳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오후 수도권과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눈이 시작돼서 밤에는 남부 지역 곳곳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최고 5cm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퇴근길엔 내린 눈이 얼어붙어 곳곳이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이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내려가서 곳곳이 영하권입니다. 서울 기온 영하 5도, 대전도 영하 5도, 대구 영하 3도, 광주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4도, 강릉 7도, 광주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 사이에 눈이 그친 뒤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올해 최강 한파가 찾아옵니다.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